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는 치매의 씨앗을 의식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오랫동안 치매의 원인을 잘 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 과학계가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고 있습니다. 80살 이상 노인의 절반이 치매에 걸리는 이 현실 속에서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 아니 여러분 가족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진실입니다. 긴장감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치매는 더 이상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대한민국에선 80살 이상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치매를 겪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치매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자리 잡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뇌 안에서 치매를 일으키는 진짜 원인이 서서히 자라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60년간 의학계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치매의 주요 원인이라고 믿어왔다. 수많은 교과서, 논문, 의학적 권위들이 이 가설을 진리처럼 받아들이며 전 세계적으로 수백조 원에 이르는 연구비가 이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한 약물 개발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기대와는 정반대였다. 2,000개가 넘는 임상시험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베타 아밀로이드 제거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 증상이 지속되는 사례들이 속출했다. 임상 현장에서의 경험도 마찬가지였다.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높아도 인지 기능이 정상이었던 환자, 반대로 수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기억장애를 겪는 환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이러한 모순은 단순한 예외로 간주되어 왔지만 시간이 흐르며 의문은 점점 더 커져갔다. 과연 지금까지 믿어온 이 가설이 정말 옳은가? 만약 이 가설이 틀렸다면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치매의 진짜 원인을 외면한 채 잘못된 방향으로 싸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문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치매는 정말 베타 아밀로이드 때문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절박한 물음이다. 지금까지의 상식이 뒤집힌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치매를 바라봐야 하며 그에 따른 예방과 치료 전략도 전면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치매의 진짜 원인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등장하게 된다.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치매의 원인이라는 기존의 이론은 오랜 시간 동안 의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 가설에 따라 수많은 연구자들이 신경세포 사이에 쌓이는 이 단백질이 뇌세포를 죽이고 치매를 유발한다고 믿으며 관련 약물 개발에 몰두해왔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드러나는 사례들은 이 이론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기억에 남는 사례 중 하나는 75살의 박모 어르신이었다. 검사 결과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르신은 신문을 읽고 바둑을 두는 등 인지 기능에 큰 문제가 없었다. 반면 68살의 이모 환자는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낮았지만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기억장애와 언어장애를 보였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한 환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했고 그 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의사들은 처음에는 이러한 현상을 예외적인 케이스로만 받아들였지만 점차적으로 이 가설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왜 어떤 사람은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많이 쌓여도 치매에 걸리지 않는가? 왜 어떤 사람은 소량만 쌓여도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가? 이 모순은 단순한 통계적 오류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반복적이고 광범위했다. 결국 이 모든 현상은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이 치매의 진짜 원인을 설명하기에는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었다. 이처럼 실제 환자들의 데이터를 통해 축적된 수많은 모순적 사례들은 치매 연구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신호탄이 되었고 의학계는 점점 더 치매의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 깊이 있게 접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치매의 실체를 다시 정의해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마침내 획기적인 발견이 이루어졌다. 2020년
대한민국의 기초과학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치매의 진짜 원인이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 연구는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발표되었고 전 세계 의학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연구진은 수천 건의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의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을 철저히 검증하고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다.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가 많이 쌓였음에도 치매 증상이 없는 경우, 반대로 단백질 수치가 낮은데도 치매가 진행되는 경우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기존 가설로는 설명되지 않는 수많은 비일관적 사례들의 공통된 원인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결과 치매의 진짜 범인은 베타 아밀로이드가 아니라 바로 중증 반응성 별세포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별세포는 일반인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뇌 속에서 신경세포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이다. 원래는 뇌의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경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며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관과 뇌세포 사이의 장벽을 형성하는 등 매우 유익한 역할을 수행하는 세포다. 그러나 이 별세포가 특정 조건에서 독성 물질에 노출되면 형태와 성질이 변하게 되고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반응성 별세포로 전환된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위험한 것이 바로 중증 반응성 별세포이다. 이 세포는 시간이 지나도 원래 상태로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뇌세포를 파괴하는 특징을 지닌다. 연구진은 이 세포가 마오비라는 효소를 과도하게 생성하여 과산화수소라는 강력한 산화물질을 만들어내고 이 과산화수소가 주변의 건강한 뇌세포를 무차별적으로 손상시키며 치매를 유발한다는 메커니즘을 규명해냈다. 이 발견은 단순한 실험실 수준의 가설이 아니었다. 실제 치매 환자들의 뇌 조직을 부검한 결과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광범위하게 존재함이 확인되었고 이는 이 이론이 인간에게도 명확히 적용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결국 수십 년 동안 잘못된 목표를 향해 나아갔던 치매 연구의 방향은 이 발견을 기점으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과거에는 연기만 끄려고 했던 소방관처럼 진짜 불이 어디서 나는지를 몰랐던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화재의 진원지를 정확히 찾아낸 셈이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치매의 예방과 치료 모두의 혁명적인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별세포는 오랫동안 의학계에서 조연으로만 여겨져 왔지만 최근 연구를 통해 그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뇌에는 약 1000억 개에 달하는 신경세포가 존재하며 이와 거의 비슷한 수의 별세포도 함께 존재한다. 신경세포가 뇌의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주체라면 별세포는 이들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환경을 유지하고 지원하는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다. 별세포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 중 하나는 영양 공급이다. 뇌는 체중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인체 에너지 소비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 별세포는 혈관에서 포도당을 흡수하여 신경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킨 후 공급한다. 이는 마치 발전소에서 전기를 가정용으로 바꾸어 공급하는 것과 같은 과정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기능은 청소 역할이다. 신경세포는 활동하면서 다양한 노폐물을 만들어내는데 별세포는 이 노폐물들을 제거하여 뇌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특히 밤에 수면을 취하는 동안 별세포의 청소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며 이는 수면의 질과 치매 예방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설명해준다. 세 번째 기능은 혈관과 신경세포 사이의 관문 역할이다. 별세포는 혈관 주위를 감싸면서 뇌혈관 장벽을 형성하여 외부에서 유입되는 독성 물질이나 병원균이 뇌로 침투하는 것을 막는다. 이 방어 시스템은 뇌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네 번째로, 별세포는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를 조절하여 신경세포 간의 원활한 신호 전달을 돕는다. 신경세포 사이의 신호가 과도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뇌의 정보 처리 능력을 최적화한다. 마지막으로 별세포는 면역 기능도 수행한다. 뇌에 염증이 발생하면 별세포는 면역세포와 협력하여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손상된 부위를 복구하는 데 관여한다. 이러한 5가지 기능만 보더라도 별세포는 단순한 보조세포가 아니라 뇌 건강 유지의 핵심 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별세포가 특정한 조건에서 독성이 강한 존재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평소에는 뇌를 지키는 수호자이지만 스트레스나 외상, 감염 등의 자극을 받으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별세포가 단순한 구조적 보조세포가 아닌 뇌 환경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반응하는 복합적 존재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특성이 치매의 진짜 원인으로 연결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별세포가 뇌를 보호하는 착한 세포에서 뇌세포를 파괴하는 위험한 존재로 변하는 과정은 단순한 형태 변화 이상의 생물학적 전환이다. 이 변화의 시작점은 외부 자극이다. 스트레스, 뇌 손상, 바이러스 감염, 독성 물질 노출, 산화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별세포에 신호를 보내면서 별세포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 태세에 돌입한다. 이때 별세포는 크기가 커지고 세포 돌기가 늘어나며 세포의 내부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의 별세포를 우리는 반응성 별세포라고 부른다. 반응성 별세포는 처음에는 뇌 손상 부위를 복구하고 염증을 조절하며 방어작용을 수행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마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을 진압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과 같은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반응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거나 너무 오래 지속될 경우에 발생한다. 특히 자극이 강하거나 반복되면 별세포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점점 더 공격적이고 독성적인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때의 별세포를 중증 반응성 별세포라고 한다. 이 세포는 정상 별세포보다 크기가 서너 배에서 5배까지 커지고 세포의 유전자 발현 양상도 극단적으로 변한다. 특히 염증 유발 물질과 독성 효소의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며 뇌세포에 대한 공격적 성향이 강화된다. 이처럼 중증 반응성 별세포는 더 이상 보호자도 조력자도 아닌 파괴자가 되어버린다. 중증 반응성 별세포의 또 다른 특징은 회복 불가능성이다. 일시적인 자극에 의해 생성된 경증 반응성 별세포는 자극이 사라지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지만 중증 반응성 별세포는 자극이 사라진 이후에도 비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주변 세포에 지속적인 피해를 준다. 이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뇌세포의 손상은 누적되고 결국 치매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병리학적인 과정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흔히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질병, 환경 오염이 어떻게 우리 뇌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다. 별세포의 이러한 변이 과정은 그 자체로도 매우 복잡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예방 가능하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별세포가 중증 반응성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막는 것이 치매 예방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별세포가 왜,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바로 이것이 새로운 치매 이론의 출발점이 된다. 중증 반응성 별세포는 단순히 형태와 크기가 변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 세포는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강력한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며 그 과정은 매우 치밀하고 치명적이다. 첫 번째 단계는 마오비 효소의 과도한 생성이다. 마오비는 본래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분해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효소지만 중증 반응성 별세포에서는 이 효소가 정상보다 10배에서 20배 이상 생산된다. 문제는 이 마오비 효소가 활동하면서 부산물로 과산화수소를 대량으로 생성한다는 것이다. 과산화수소는 우리가 상처 소독할 때 사용하는 익숙한 물질이지만 뇌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과산화수소는 강력한 산화제로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단백질과 DNA를 변형시키며 결국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독성 물질이다. 특히 뇌세포는 다른 신체 조직에 비해 항산화 방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과산화수소에 매우 취약하다. 이로 인해 중증 반응성 별세포 주변에 건강한 신경세포들이 무차별적으로 공격받게 되고 이로 인해 인지 기능의 저하가 가속화된다. 두 번째 단계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과다 분비이다. 중증 반응성 별세포는 인터루킨, 종양괴사인자 등의 염증 유발 물질들을 끊임없이 분비하며 뇌 전반의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유도한다. 이 염증은 단순히 일시적인 방어 반응이 아니라 신경세포의 기능을 저해하고 뇌 조직의 회복을 방해하는 지속적인 손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 번째 단계는 연쇄 반응의 유도이다. 파괴된 신경세포는 또 다른 염증 신호를 생성하게 되며 이 신호는 주변의 정상 별세포들마저 중증 반응성 상태로 전환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다.
결국 하나의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주변 수십 개, 수백 개의 별세포를 병적으로 변화시키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뇌의 특정 부위에서 시작된 국소적인 손상은 점점 범위를 넓혀가며 전체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해마 부위에서 이 현상이 발생하면 기억력 장애가, 전두엽에서 발생하면 판단력과 집중력 저하가, 측두엽에서는 언어 장애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기존의 베타 아밀로이드 중심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다양한 치매 증상들을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 무엇보다도 중증 반응성 별세포 이론은 단순한 이론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환자 부검과 임상 사례를 통해 확증된 사실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더불어 마오비 효소의 억제를 통해 과산화수소의 생성을 줄이고 이로 인해 신경세포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향후 치매 치료제 개발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단서가 되고 있다. 즉, 우리는 이제서야 진짜 불씨를 찾아낸 것이다. 그리고 이 불씨를 끄는 것이 바로 치매를 막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생성되는 데에는 단 하나의 원인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별세포를 병적인 상태로 몰아넣는다. 연구진이 밝힌 중증 반응성 별세포의 주요 원인은 5가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이다. 현대인은 업무, 인간관계, 경제적 불안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장기간 분비되면 독성 작용을 하며 염증 반응을 유도하게 된다. 이 염증 반응은 미세 악요세포를 자극하고 이들이 방출하는 염증성 물질들이 다시 별세포를 자극하여 병적인 형태로 전환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두 번째 원인은 외상성 뇌 손상이다. 교통사고, 낙상, 폭행 등으로 인해 뇌에 직접적인 물리적 충격이 가해지면 손상 부위 주변의 별세포들이 대규모로 반응성 상태로 전환된다. 특히 경미한 뇌진탕조차도 장기적으로 보면 중증 반응성 별세포를 생성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뇌의 외부 손상은 단순한 물리적 충격을 넘어서 세포 수준의 염증 반응과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며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누적되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 세 번째는 바이러스 감염이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신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바이러스는 뇌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록 바이러스가 직접 뇌를 침범하지 않더라도 면역계의 과도한 반응이 뇌 속의 염증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별세포가 중증 반응성 상태로 변형될 수 있다. 이러한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은 신경계의 광범위한 손상을 유발하며 치매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네 번째는 독성 물질의 노출이다. 대기 오염, 중금속, 농약, 플라스틱 첨가제, 인공향료 등은 모두 뇌에 누적되면 별세포의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아 혈액을 통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으며 도심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이로 인한 노출 위험이 높다. 알루미늄, 납, 수은 등의 중금속도 별세포의 기능을 저해하고 병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인자로 밝혀지고 있다. 다섯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이다. 산화 스트레스는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세포를 손상시키는 상태를 말하며 이는 노화와 더불어 점차 심화된다. 흡연, 과도한 음주, 가공식품 섭취, 수면 부족, 자외선 과다 노출, 운동 부족 등은 모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활 습관이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뇌의 항산화 방어 체계가 무너지게 되고 이로 인해 별세포가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며 중증 반응성 상태로 전환된다. 또한 유전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항산화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의 이상이 있거나 아포이 유전자의 특정 변이를 가진 사람들은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더 쉽게 형성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중증 반응성 별세포는 단순히 병원체나 단일 자극으로 인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환경, 유전,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하는 뇌의 만성적 위기 반응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약물 처방이 아닌 이러한 원인들을 생활 속에서 차단하고 관리하는 근본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치매의 핵심 원인으로 밝혀진 이상 이제 우리는 예방과 대응의 방식도 완전히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단순히 약물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치매를 막을 수 없으며 생활 속에서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전략이 필수적이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스트레스 관리이다. 스트레스는 모든 원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작용하는 요인으로 중증 반응성 별세포의 형성을 직접적으로 자극한다.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명상이 매우 효과적이다.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의 명상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크게 낮출 수 있으며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회복시켜 뇌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명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호흡 훈련만으로도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코로 6초간 들이마시고 8초간 멈췄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을 하루 5분만 실천해도 뇌가 안정된다.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수면이다. 충분한 수면은 별세포가 노폐물을 청소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제공하며 수면 부족은 곧바로 염증 증가와 과산화 스트레스 상승으로 이어진다. 하루에 최소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며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규칙적인 운동도 핵심 전략 중 하나이다. 유산소 운동은 뇌혈류를 증가시켜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을 촉진하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하다.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은 일주일에 5번, 하루에 30분 정도 실천하는 것이 좋다. 땀이 살짝 날 정도의 강도로 운동하면 효과적이며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근력 운동도 중요하다. 근육량은 신진대사와 면역 기능에 직결되며 이는 곧 뇌의 회복력과도 연관된다. 일주일에 이틀 정도 스쿼트, 팔굽혀펴기, 플랭크 등의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 항산화 식품의 섭취도 중증 반응성 별세포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뇌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며 하루 1컵 정도 섭취하면 충분하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는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 기능을 지원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 녹차에는 이지시지라는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하루 2잔에서 3잔 마시면 효과적이며 강황의 커큐민 성분도 강력한 항염작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메가3 지방산의 섭취도 필수적이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먹거나 섭취가 어려운 경우 하루 1000mg 정도의 보충제를 통해 섭취하면 좋다. 담배와 술은 강력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범이므로 금연과 절주는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미세먼지, 중금속, 플라스틱 등 환경 독성 물질에 대한 노출도 최소화해야 한다. 외출 시에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사용하지 않으며 알루미늄 조리기구 대신 스테인리스나 세라믹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통해 중증 반응성 별세포의 생성을 억제하고 치매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약에 의존하는 수동적 대응이 아니라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뇌를 보호하는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예방의 길이다. 중증 반응성 별세포의 생성을 억제하고 뇌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식습관과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 뇌는 끊임없는 자극과 연결을 통해 활성을 유지하는 기관이며 이를 위해서는 두뇌 활동과 사회적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 첫 번째로 강조돼야 할 것은 지속적인 두뇌 활동이다.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신경 연결망이 약화되고 이는 중증 반응성 별세포에 대한 저항력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반대로 뇌를 꾸준히 사용하면 신경 가소성이 촉진되어 새로운 연결이 형성되고 뇌가 더욱 유연하고 강해진다. 독서는 가장 효과적인 두뇌 운동이다. 소설이든 인문학 서적이든 상관없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상상하고 추론하고 기억하는 모든 과정이 뇌 전반을 활성화시킨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외국어, 악기, 미술, 컴퓨터 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면 뇌는 익숙하지 않은 정보를 처리하면서 더욱 강한 자극을 받게 된다. 퍼즐 게임이나 보드 게임도 매우 효과적이다. 바둑, 체스, 스도쿠, 십자말풀이 등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해준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증 반응성 별세포를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사회적 관계의 유지이다. 사회적 고립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증가시키고 이는 결국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를 유도하여 중증 반응성 별세포의 생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만남, 대화, 전화 통화는 뇌를 자극하고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여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 참여도 좋은 방법이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자연스럽게 뇌를 사용하게 만들며 심리적 만족감과 성취감을 함께 제공한다. 봉사활동 역시 추천할 만하다. 타인을 돕는 행위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시키고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치매 예방의 기반이 된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은 뇌혈관의 손상을 일으켜 중증 반응성 별세포의 형성을 촉진한다. 따라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수축기 혈압은 122, 이완기 혈압은 80 이하,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식후 혈당은 140 미만, 총 콜레스테롤은 200, LDL 콜레스테롤은 130 미만을 목표로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뇌 건강의 지표이며 뇌 안에서 벌어지는 병리적 변화의 전조일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보충제를 통해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비타민 D는 인지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하루 1000에서 2000 단위를 섭취하는 것이 적절하다. 비타민 B12는 특히 고령자나 채식주의자에게 부족하기 쉬우므로 하루 1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섭취해야 한다. 코엔자임 Q10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하고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중증 반응성 별세포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처럼 두뇌 활동, 사회적 교류, 건강관리, 영양 보충은 각각 독립적인 전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작동하면서 뇌를 건강하게 유지한다. 치매 예방은 더 이상 단순한 유전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영역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치매는 오랫동안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노화의 일부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치매가 단순한 운명의 결과가 아니라 예방 가능하고 조절 가능한 질환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의학계가 신봉해온 베타 아밀로이드 이론이 실패로 돌아간 지금, 중증 반응성 별세포 이론은 치매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새로운 이론이 단순한 실험실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환자들의 임상 사례와 부검 결과를 통해 입증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이론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 메시지는 분명하다. 치매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그 열쇠는 약이 아닌 우리의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치매 예방 전략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이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충분히 수면을 취하며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고 독성 물질 노출을 피하고 뇌를 꾸준히 사용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고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 이 모든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중증 반응성 별세포의 생성을 억제하며 궁극적으로 치매를 막는 길이 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세 가지가 핵심이다. 바로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이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를 보완하며 뇌의 염증을 줄이고 회복력을 높이며 중증 반응성 별세포의 악순환을 끊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늘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미래의 뇌 건강을 결정짓는다. 치매는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그 원인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막는 방법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배운 내용을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특히 부모님과 노년의 어르신들에게 꼭 전달하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건강한 뇌는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돈과 명예보다도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닌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들을 시작하자.
뇌를 보호하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이 지식을 주변에 나누며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나가자. 치매는 피할 수 없는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미래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당신의 실천에서 시작된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함께하는 노년 건강은 언제나 곁에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분들과 이 정보를 꼭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